보통 우리가 아카이브 작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들고, 또 과연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 저작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죠. 각 사람마다 다 일인, 천색, 만색, 뭐 여러 가지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색깔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찍어 나가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는 무엇이냐? 자아, 나,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어떤 몸 안에 어떤 그 영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혼의 색깔이 다 틀리다고 봐야죠. 그 영혼의 색깔이 틀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얼굴이고 같은 말을 쓰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른 장소와 조금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나라는 거죠. 그럼 아카이브라는 거 뭐냐?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걸어오면서 봤던 시각들, 느낌들, 생각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뭐 농사일이다, 기타 뭐 다른 재반 일을 하면서 바쁜 거죠, 뭔가. 중요한 건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동네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사라지시고, 이 담장이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이쁜 담장이었는데 뭔가 낡아져 있고, 그리고 어느새 그 위에는 꽃이 피고 점점 시간성이 이제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본인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10년 전과 15년 전, 20년 전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아카이브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봐왔던 것들을 잘 기록물로 남겨서 보관 저장소에 갖다 놓는 거죠. 내가 본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본 시각은 동일할까요?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사셨다면 비슷하게는 사셨겠죠. 거기에는 어떤 정의들이 있냐면, 내 삶의 편린, 기억들, 조각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담벼락, 어떤 내 마을의 길들, 또 내 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나도 늙어가는 어떤 나이 먹어가는 객체의 하나. 점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점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죠, 뭔가를. 아카이브 중에 가장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게 영정사진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는 사진이 어떻게 보면 벽 위에 이렇게 낡은 영정사진일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고, 어머니 제가 농사 밭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객체가 있다가 이제는 어떤 객체가 사진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어떤 시대를 보시는 시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마을을 기록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마을의 설화를 기록한다. 우리 마을에 어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 족보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붓이나 글로써 그런 것들을 남겼지만, 이제는 시각적인 요소로 우리의 과거를 남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오래 보존되고 오래 저장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아카이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내 마을에, 내 나이 또래에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후배들을 보면서, 야, 예전엔 그랬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좋은 일을 하셨고. 근데 그게 나이가 점점 들면 그게 훼손되거나 지워지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거죠.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작은 마을이 좋은 아카이브를 갖는다라는 건 우리 마을이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잘 기록해서 내 밑에 있는 후대의 어떤 친구들이 정신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도록 하는
중요한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간과하거나 쉽게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억함에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좋은 기록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마을, 내가 그리는 이런 소중한 자산은 뭔가 촬영을 해놓고 내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마을에 대해서 회고를 하거나 우리 마을에 예전에는 이런 좋은 것들을 더 내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생각 씨앗이 된다는 거죠. 아카이브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에 뒷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후회도 있고 뭐 어떤 사랑했던 시간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가족들을 사랑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는 없어져 가는 거죠. 점점. 하지만 내 아들이 폰으로 나를 찍어서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버지 잘 계신가? 우리 어머니 잘 계신가? 하면서 전화를 하게 되죠. 이게 아카이브라는 겁니다. 그럼 아카이브적인 요소는 데이터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힘입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힘입니다. 힘. 그 마을의 힘이고 역사의 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을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분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내가 본 광경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담양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는 많이 남루했죠, 좀. 예? 근데 조금씩 이제는 뭔가 들썩이는 것 같고 조금씩 뭔가 좋아져 갑니다. 이 아카이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 동네의 역사, 어떤 마을의 역사를 그 기억의 편린을 따라서 하나하나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록을 제대로 해놔야 역사를 안 뺏기는 것이고 기록을 제대로 하고 서로가 공유를 하고 인식을 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서부턴가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했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빠른 자본 논리에 의해서 뭔가를 현세를 탈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들이 이제 막 오죠.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우리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저런 일들을 합니다. 아카이브 작업을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다시금 정립을 하죠. 정신적인 정립을 합니다. 왜? 이제야 이제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크게 잘못됐구나, 나라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더 미래적인 어떤 뿌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많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어렵거나 힘의 논리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못 살고 조금 어렵더라도 괜찮아. 이 땅은 내 부모님과 내가 향유하면서 지냈던 땅이야. 이런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죠. 뿌리가 큰 사람들,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포용해서 갑니다. 우리 민족은 포용해서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왜? 우리가 언제 개인 혼자서 큰 것들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어떤 민중봉기라든지 일제시대 때 어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정신이 바르시는 분들이죠. 어떤가요? 그 아젠다가. 아카이브는 그런 겁니다. 아카이브는 좋은 정신을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뭔가 놀이에서 끝나고 형식적인 요소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록과 저장의 힘. 이거의 핵심은 역사입니다. 역사. 누가 역사를 말하느냐. 저는 권력자들이 말하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벌써 훼손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소 단위 그룹의 어떤 마을이나 지역분들이 내 마을엔 이런 게 있고 이런 유래가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런 것들을 남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잠깐 일본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을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공기도 좋고 물이 깨끗합니다. 그 근본을 보면. 그런데 또 하나, 그분들이 서로 노동을 하면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아, 이게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 물은 어디가 좋고 몇 시 때서는 온천을 어디서 같이 하세.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물로 남겨서 어떤 책으로 발간합니다. 해마다. 근데 그 책이 처음에는 마을에서 발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경에서도 그 자료를 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의 자료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장수의 욕구가 있는 거죠. 장수. 그렇듯이 우리의 기록물과 저장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카이브 작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 도, 각 시, 각 군별로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다 틀린데 점점 먹고 사는 게 비슷비슷해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강원도의 문화와 전라도의 문화, 경상도의 문화가 색깔이 확연했죠. 근데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제 여행을 이제 좀 다녀보시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특색 있는 거는 우리 전라도는 식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한 거고, 그리고 경상도는 어떤 경상도 나름대로의 또 식문화나 이런 것도 풍성합니다. 그 밑에는 다 무엇이 있을까요? 다 땅과 물과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뿌리 의식들이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식문화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록을 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역사를 주고 싶은 겁니다. 후손들한테 역사. 역사가 없는 민족은 뿌리가 없는 큰 나무 같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죠? 어떤 순간에는 발로 차거나 누군가 와서 도끼질 한 방이면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어떻죠? 야, 저거는 못 빼. 저런 나무는 쉽게 못 건드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카이브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아카이브의 어떤 예술성 내지는 아카이브의 기록성,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마을을 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도 좋은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럼 옆에는 아카이브 사업들을 많이 안 하고 뭔가 기록물이 없다. 딱 30년만 지나면 압니다. 마을에 대한 어떤 젊은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그런 자료들을 찾게 되면 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이제 다시금 예전에 과거의 사진을 스캐닝한다든지 뭔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들을 촬영한다든지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담양은 제가 뭐 곡성, 구례, 기타 여러 군보다 굉장히 문화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민족이 참 우수한 민족이고 단기일의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의 요소들을, 그래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걷어낼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민족이라서 그거에 대한 뿌리는 역사적인 부분과 어떤 서로 돕고 사는 애민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민 정신을 잡아주는 거는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고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것 통해 다시금 기록을 하고, 이게 아카이브의 순기능이에요.
어떤 생각의 보관소가 없고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인터넷이나 폰을 통해서 이런 사진적인 아카이브 작업들이 잘 안 되면 우리 군은 내가 뭔가 살았는데 문화가 없어. 내지는 뭔가 빈약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건 뭘까요? 혼자만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같이 도와야죠. 관은 적당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은 내 고장, 내 마을에 대한 어떤 기록물들을 어떤 좋은 프로젝트 하에 기록하시고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시라고요?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역사를 좀 기록을 한다.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 기록하신다. 내가 우리 마을 기자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잘 보존해놨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잘 쌓아놨는 것들이 또 다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과 역사적인 유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아카이브 작업이 갖는 의미는 자신들의 그 몸담았던 삶의 터전, 그 다음에 어떤 추억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삼자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당시의 시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사유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좀 큰 서울 아카이브, 서울 사진 아카이브, 서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아카이브를 했나, 요거를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서울에서 이미지 아카이브를 한 작업입니다. 뭐 큰 돈들을 들였고요. 어떤 크게 아카이브 작업을 했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시간성을 좀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950년대서부터 50년대 이미지를 일단은 모은 거죠. 각자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좀 모아서 좀 약간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생길 수 있는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작지요, 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보면 1950년대, 57년, 58년, 59년,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진들을 안에다 넣어 놓는 거죠. 어떤 게 이 안에서 내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옛날에는 어땠구나. 옛날에 이런 다리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그리고 옛날에 이런 부분이 좀 사진으로 보니까 더 좋았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60년대 점점 자료가 많겠죠. 점점 이렇게 시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역사의 현장들 내지는 어떤 행사, 그 당시 때 행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트럭이라든지 어떤 동원되었던 어떤 물건들에 대한 어떤 시대적, 저 때는 저랬어 참 이러면서 어려운 시절이었어. 내지는 저 때 큰 넓은 운동장에서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봐도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뭔가 마을 운동회 같고 어떤 우리 동호회들 모여서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 행사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자, 여기 대통령 후보 출마 뭐 환영 대강연회. 지금 요즘 이렇게 모이나요? 안 모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과는 많이 좀 틀리죠. 그리고 또 뭔가 무겁죠. 뭔가 사회적이고 옷들도 보면 대부분 양복들이 어둡습니다. 이 시대 때 보면 굉장히 어둡죠. 자, 한번 이제 한 200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한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흑백에서 컬러 시대가 됐죠. 그리고 사람들의 옷들도 뭔가 권색들도 나오고 외빈들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모피라든지 저 시대에 유행했던 옷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때는 참 식수를 심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산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꼭 나무를 심죠.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진을 모으다 하면 어떤 그 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나무 심는 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를 나무를 심는 행위 자체가 미래를 위해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같이 또 그 당시 때 이제 6.25가 막 지나고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는 막 풀뿌리 같은 것들, 뭐 나무 뿌리 같은 거 캐먹고 하니까 또 땔감으로도 쓰고 하니까 서울에 50년대에서 60년대 뭐 이렇게 6.25 지나고 보면 산들이 다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다 나무 베고 뭐 해서. 그러니까 특히 또 관에서 또 많이 나무들을 심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점점 어떻죠? 물건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세련되감을 좀 느끼시죠? 예전 50년대 사진 이제 보시다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오픈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주로 이제 그 사진 아카이브인데 동영상 아카이브가 또 있습니다. 이제 어떻죠? 점점 발전이 사진 쪽을 아카이브 하는 작업과 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동영상 아카이브로 이제 시대가 조금 더 이제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는 한 15년 정도,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면 3D 아카이브가 나올 겁니다. 3차원으로 뭔가 조금 더 어떤 내가 직접적으로 3차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나 역사들이 있다 그러면 3차원으로 내가 VR 안경을 쓰고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들어가서 그 시대 인물들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디지털화된 어떤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로 미래에는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야 조금 더 젊은 친구들에 맞는 시대적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진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미래는 빨리 갑니다. 그거는 IT의 발전과 이제 양자 컴퓨터, 뭐 AI 시스템에 의해서 더 빨리 돌아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놨던 그런 사진들이 어떤 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적인 에디토리얼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의 어떤 아카이브로 이제 넘어간다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만약에 영민왕이나 공친왕, 어떤 근대의 맨 마지막 그 황제였던 그분들을 잘 모른다. 그럼 이제 그런 아카이브 룸이 있으면 내가 VR 안경을 쓰고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의상도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영상의 단계는 이제 뛰어넘는 단계겠죠. 일단 사진에서 이제 영상으로 넘어온 단계를 이제 또 보실게요.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어떤 멀티하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다 보면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독일인 사진가의 어떤 광주 전일 빌딩의 헬기 저격 사건이 독일인 사진가나 우리 그 광주에 계셨던 어떤 사진 기자분들이라는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보존하고 잘 기록하고 어떤 스토리지화해서 모아놓지 않았다면 그럼 역사는 또 바뀌겠죠. 군이 아주 강하게 제압하던 시절에 그냥 우리 그 일반 시민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주먹밥 쌓아가면서 그런 어떤 군과 대척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군은 우리를 지켜야죠. 근데 군이 시민한테 총뿌리를 겨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 시민들이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체제를 전복한 것도 아닌데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 독일 사진 기자나 어떤 일간 신문사의 어떤 그런 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뭐 잘못 없다. 그 당시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록이 없으니까.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법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소송이 걸리면 내가 그런 얘기했어? 어디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듯이 아카이빙이라는 그런 요소, 아카이브라는 요소, 기록적인 요소가 없으면 역사도 충분히 왜곡됩니다.
우리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승리자의 역사니까, 권력자의 역사니까.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귀족 이상의 어떤 삶의 퀄리티로 사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좋은 폰들과 이런 것 통해서 누군가께 계속 찍고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내 땅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를 정리하고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아카이브 작업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어떤 이런 사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역사를 흘려보내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반성과 어떤 끊임없는 어떤 통찰과 회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카이빙 작업은 아직까지도 계속 되는 거죠. 예. 자, 문서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좀이나 이런 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약 처리를 라이트하게 해주죠. 좀 먹으면 이제 또 금방 빵꾸 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편리성에 의해서. 편리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젊으셨을 때는 어떤 돌 하나, 나무 하나도 뭔가 그냥 자연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요즘 웰빙 하는 요소들이 그런 요소입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없었던 병들도 막 생기는 게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와해되고 어떤 우리가 편리성에 의해서 좋은 것들만 섭취하면 당뇨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거 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뿌리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건 제가 광주 월산동을 작업한 사진입니다. 이제 아카이브를 넘어서 아카이브와 예술을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월산동은 지금 광주는 지금 심하게 도시 개발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은 구역들과 어떤 기존의 80년대의 어떤 골목의 길, 또 어떤 그 80년대의 정치와 이런 것들을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들은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하고 좀 밀자라는 거죠. 기록을 해놓고 나서 밀어도 늦지 않는데 지금은 어떻죠? 뭔가 빨리 해야지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는 인문학적인 루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루스라는 건 뭐냐? 돈에 의해서만 이렇게 다 황폐화를 만들어 놓는데 제가 보기엔 이 집이 월산동에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안 부신 꼭대기 집. 왜 안 부신 집이 하나 남아 있었을까요?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씁쓸하죠. 근데 저는 이 땅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여기에는 옛날에 80년대 오래된 건물들과 뭐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저 동네가 그래도 뭔가 정취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땅과 건물의 이미지를 좀 합해봤습니다. 발전은 저는 천천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뭔가 유대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공사와 개발사들과 끊임없는 토론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거기서 안에 싸우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래야 더 좋은 마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미뤄지고 난 다음에 쓸쓸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작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빠른 게 좋은 건가? 내지는 과연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생각. 요거는 월산동 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입니다. 느낌은 한
40년,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 나무는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장들의 쓰레기 모태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 나무는 그 아주 촬영을 하면서 좀 뭔가 월산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품고 봐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은 똑같은 장소와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서 수백 장의 사진들을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사진에서 시간적인 아카이브, 그러니까 예술적인 아카이브로 이 어떤 포커싱을 좀 달리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들을 겹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대가 다르듯이 그런 느낌들을 사진 안에다가 충분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입체 사진 같기도 하고 뭔가 저 나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느낌, 미학적인 느낌이 좀 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그 반대에 서 있던 나무입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조금 씁쓸했어요. 저기 꼭대기가 잘려 있더라고요. 불규칙하게. 꼭 우리가 강아지 기르다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내건져 버린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롭게 서 있는 그냥 늦가을인데도 은행나무인데 좀 다 여기 밀고 난 다음에 어떤 오래된 월산동의 느낌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냥 조금 오래된 그런 나무의 느낌. 좀 뭔가 아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재개발 현장에는 여러 가지 각재라든지 콘크리트 부서진 것들, 뭐 찢어진 천들, 꼭 그런 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사람. 시간대를 다 달리해서 계속 레이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 뒤에 전봇대 보면 세 개처럼 표현됐지만 본질은 하나죠. 딱 하나죠. 우리가 본질이 훼손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인 거죠. 이거는 월산동 지역에 밤에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각각 집마다에서 나오는 빛들을 여러 겹들을 촬영해서 저속 셔터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찍으면 이렇게 많이 몽환적으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뿌연하면서 아주 그런 느낌이 들죠. 해체된 땅들과 그 땅들 위에 남아있는 부속물들, 또 부속물들 사이에 또 장차 생길 미래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애잔함들, 그리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발전 단계에 의해서 땅이 저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할 때 저런 어떤 가려지고 이렇게 숨겨지고 하는 것들이 또 사람의 또 우리의 또 어떤 얼굴인 것 같아서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죠. 뭔가 다시 탄생, 이 땅 위에 뭔가 다시 탄생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있으니까 기대와 어떤 씁쓸함과 과거에 대한 아련함과 이런 시간을 겹침으로 인해서 어떻죠? 한 장의 사진이 만약에 그 날에 만약 9시에 촬영됐다. 그러면 또 12시에도 촬영되고 오후 3시에도 촬영되는 그 땅과 그 건물과 있는 잔해들은 어떤 본질에 대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그 위에 시간들이 덮여진다 그래서 그 구성물들이 아직까지는 태동 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장하기 전에, 인간이 성장하기 전에, 인간이 바라보기 전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우리는 쌓아놓고 그거를 하나의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은 계속 겹쳐져서 알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미학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방석 위에서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다 그 동네 분이세요. 작은 방석은 작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땅 위에서 우리는
뭔가 살아냅니다. 앉아 있거나 서거나 운동하거나 가거나. 이분은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를 펼치실 수 없으셨어요. 한 번도 다리를 접지 않으셨어요. 제가 촬영할 때 인공 관절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카이브를 넘어서 아카이브를 가지고 또 예술의 관점으로 또 예술가들이 또 다른 문화적인 형태로 어떤 그 마을과 함께 또 그 마을을 또 예술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함으로써 어떤 사실과 또 사실에 대한 텍스트와 또 사실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나 기록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우리 아카이브 또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모여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름이 많이 모였을 때 더 큰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카이브는 뿌리고 시간의 저장소며 또 그 과거에 물려줄 우리 후손들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에 대한 자산이 없는 그 마을이나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힘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그렇게 된다.